여태까지 했던 설계를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바꾸는 건데, 네. 우리가 코딩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코딩을 위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할 때, 이 프로그램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코드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정해진 사이즈 안에 프로그램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넣으면 몸 사이즈가 커져서 원가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읽기 쉽게 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메인터넌스 할 때 쉬워지고, 또 뭐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가 좀 친절하게 이렇게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드 작성에 드는 노력의 초차, 이거는 빨리 작성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아주 단기간 내에 빨리 해보겠다. 그 다음에 문장 수를 최소화하는 건 이게 라인스 오브 코드를 줄이는 거고, 그거하고 다르게 메모리 사이즈를 좀 줄이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최적의 사이즈의 실행 파일이, 실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확성, 누가 읽더라도 프로그램이 쉽게 읽혀지는, 그 다음에 출력한 내용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를 1이라고 그러면 다른 목표는 이렇게 좀 희생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빨리 작성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의 명확성은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할 때 여러 가지 목표를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다른 건 희생되더라도 잘 이제 저울질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딩 작업의 목표를 다르게 두고 작업 후의 결과를 비교한 게 이제 요건데,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인터넌스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지만 다른 건 좀 희생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복잡한 걸 그냥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나눠서 다루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단위로 하나씩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단위로 코딩한 거를 한번 이렇게 테스팅 해보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 보고, 또 다른 클래스를 해보고 또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프로그래밍 한다.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많다 그러면 메소드 하나씩 해보고 한 개의 메소드 테스트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한 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 안 나와 있는 거, 뭐 엉뚱한 거, 설계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하면 뭐 원치 않는 요구를 우리가 구현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딩 과정인데요. 이 코딩할 때 로드맵. 우리가 무턱대고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요구사항에 의해서 파악한 설계가 있으니까 이 설계도가 준비가 돼서 이 설계도가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할 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코딩 표준. 코딩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수 이름을 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커멘트를 정할 때 또는 뭐 if된 문장을 같은 거 하나 쓸 때도 같은 유형의 같은 스타일로 쓰자고 먼저 약속을 하는 내용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코딩 스탠다드 뭐 또는 코딩 스타일 스탠다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 들어가면 이제 회사 잘 돼 있는 데는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자바 프로그램을 코딩한다고 저런 코딩 표준이 나와 있고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회사 가면 프로그램 혼자 짜는 게 여러 사람 짜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변수의 이름에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막 그냥 암호같이 해. 근데 이 사람은 변수를 잘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if 문장을 뭐 컨디션을 같은 줄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중괄호를 같은 줄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중괄호를 그 다음 줄에 한다든지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면 코드를 읽는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책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다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라고 쓰고 뭐 이런 거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코딩하는 그 어떤 스타일을 같이 맞추는 게 바로 코딩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간단하게 뭐 자바에서 쓰는 코딩 표준을 좀 소개하는데 어느 회사마다 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우리도 자바 프로그램 가르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먼저 코딩 스타일을 얘기해 주던데 되게 프로그래밍 하는 강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코딩 스타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코드 스타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아키텍처 어떤 스타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또는 뭐 특히 이제 웹 같은 거는 어떤 그 아키텍처 말고 이제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프레임워크를 잘 알고 그게 이제 코딩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 단계에서는 주로 객체지향 안에는 이미 다 클래스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UML에서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우리가 다 이미 정했으니까 그 메소드 안에 있는 걸 구현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드 안에 있는 걸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펙션은 그냥 눈으로 봐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코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리딩을 해보고 문제가 될 만한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그 패키지를 다음 단계 QA팀한테 이제 그 테스팅, 통합 테스팅하기 위해서 넘겨주면 돼요. 이번 학기에 롱 프로젝트 하는 거는 뭐 따로 뭐 테스트 단계를 따로 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데모를 해볼 테니까 데모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데모 준비용 테스트 케이스를 간단히 작성해 보는 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통합 테스트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흔히 있는 일이 이제 프로그램 문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 오류가 많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경험이 많지 않으면 반복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흔히 발견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유형을 여기다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테스트할 때 이런 데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날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엔지니어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한 가지씩 한번 봅시다. 예, 메모리 리킹. 이거는 오류 중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메모리 리킹이 뭐죠?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혹시? 특히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 객체를 막 우리가 게임 캐릭터가 있으니까 게임 캐릭터가 많으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객체들이 막 올라오죠, 메모리에. 근데 그 객체를 계속 생성만 하면 어떻게 되죠? 지우지 않고? 그렇죠. 메모리가 다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 뭐 C 프로그램 같은 데서 메모리 어로케이트 했는데 지금 이거에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생략됐는데 필요 없으면 이걸 지워야 되는데 계속 이 who라는 거 불러가지고 계속 생성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프로그램, OS가 메모리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생성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특히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은 이제 뭐 자동으로 garbage collect를 해주니까 괜찮지만 C++ 같은 경우는 다 자기가 디스트럭터를 날려가지고 필요 없는 객체 지워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뭐 프로그램 하다가 막 그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렉 걸리는 경우가 되게 메모리 스페이스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OS에서 메모리 할당을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훨씬 더 속도가 나죠. 그죠? 그런 메모리에 관련된 오류들이 제일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여기 지금 str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allocate하고 지금 이 조건이 만족되면 프리하고 또 프리를 또 썼죠. 이 경우는 지금 이게 프리한 거를 또 프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포인트하고 있는 컨텐트를 접근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ch를 널로 했다가 만약에 이 컨디션 만족하면 잘 찍을 텐데 이게 너를 프린트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널로 돼 있는 거에 대한 처리들. 그 다음에 별칭이라는 건 뭐죠? 우리 포인터 쓸 때 이제 뭐 혼자 쓰는 프로그램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A라는 사람이 짤 때는 A라는 이름으로 포인터로 부르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포인터로 똑같은 오브젝트를 갖다가 부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별칭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이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걸 프리 선언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프로그램은 계속 저게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댕글링 포인터. 댕글링 포인터 되는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경계선상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무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제일 처음 걸 처리하고 또 맨 마지막 걸 처리할 때 잘 처리를 해줘야 돼. 화일 문장 특히 쓸 때 맨 처음에 처리를 위해서는 앞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걸 화일 문장 앞에 꺼내야 되고 맨 끝에 처리할 때는 또 예외적인 뭔가가 더 있거든. 카운트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열 인덱스를 쓸 때 지금 여기서도 80개면 0부터 79까지 써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less than을 쓰거나 아니면 less equal 쓰면 79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혼돈해서 에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배열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거보다 오버플로우 나는 경우, 배열 안에 한계값보다 더 많이 인덱스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쓰는 경우는 제로 디비전 되는 경우 아주 크리티컬한 에러죠. 그냥 프로그램 그냥 섞버리니까, 그죠? 0으로 나눠지는 경우. 근데 그 변수에 지금 0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를 체크를 안 했으면 0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변동 소수점, 라운드 오프 에러인 경우. 그죠? 그래서 변동 소수점 썼을 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맨 끝에 뭐 0.00 해가지고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라운드 오프 에러가 이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쓸 때 또 한 가지 여기 없는 건데 수식의 단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무게를 쓰는데 이게 킬로그램 단위냐 이게 파운드 단위냐 뭐 예전에 무슨 미국의 미사일 개발하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가 뭐 우주선을 개발하는 거였던가 그러니까 개발팀이 뭐 LA 캘리포니아 쪽에 하나 있고 동부 쪽에 있었는데 양쪽이 이렇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 나눠서 짜면서 파라미터 이쪽에 넘겨주는데 이쪽에서는 파운드라고 생각하고 짰는데 이쪽에서는 킬로그램 단위로 해석해가지고 뭐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식을 쓸 때 단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차이에 대한 오류. 0으로 시작해야 될 걸 1로 시작하고 아까 우리 그 예제에서 봤죠. 인덱스 할 때 less equal 써야 되는데 less than을 쓴 경우. 이런 경우 간단하게 equal 사인 하나 빠졌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if 문장을 쓰는데 if에 A, B 이렇게 써야 되는. 근데 타이핑하다 실수를 해서 요걸 빼먹었어. 요걸 하나 딱 얘기합니다. 오류 체크가 되나요? 컴파일러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컴파일러 어떻게 해석해요?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가 0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쭉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이거 하나 빠지면 엉뚱한 값이 계산되는데 왜 그러는지, 왜 이게 에러나는지 사실 이게 몇십만 라인 줄 안에 묻혀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 차이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커요. 예, 이게 지금 컴파일러나 테스트 도구에서 검출되지 않아요. 이거 도저히 검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형 자료에 대한 오류. 지금 여기 보면 이니멀 찬스로 A, B, C, D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레이드 타입이 지금 0, 1, 2, 3으로 아마 매칭돼서 들어올 텐데 뭐 이렇게 되면 A가 들어오면 이게 마이너스로 돼서 이거는 언더플로어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인티저 값이 들어오면 이게 또 오버플로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링 처리는 특히 이제 그 스트링 함수가 있으니까 스트링 컴페어라든지 뭐 스프링 프린트라든지 스트링을 자르는 거라든지 붙이는 컨캐티네이트 하는 거, 이런 스트링에 관련된 함수가 많으니까 이걸 정확히 잘 이용해야 되고, 스트링에 대한 변수가 널일 때, 자료값이 널일 때 스페셜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의 끝은 항상 널로, 엔드 오브 스트링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할 때 데스티네이션이 소스보다는 커야 되죠, 그죠? 만약 작으면은 이게 잘려버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에 대한 오류는 이거는 보안상으로 되게 심각한데, 지금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서 여기 myget s2에다가 지금 여기는 뭐 적당한 사이즈를 넘겼지만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큰 캐릭터로 넘기면 어떤 현상이 되면 이 프로그램에 갔다가 리턴되는 어드레스가 오류 메시지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리턴 어드레스 이용해서 이제 그 해킹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를 이제 그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에 대한 이쪽에서 넘어올 때 이 버퍼가 너무 오버사이즈 되지 않도록 얘네가 이 앞에서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Secure 프로그램 나올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기화에 대한 오류. 동기화는 이제 뭐 데드락이나 아니면 뭐 레이스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공통의 자원을 접근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DB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한 사람이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동기화를 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한 트랜잭션만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컴파일러가 아니니까 뭐 실행하면서 저걸 잘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OS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